레버리지 ETF 한방 가보자 하면서 TQQQ 검색해 보셨죠? 근데 차트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거 잘못 샀다가 마이너스 50% 찍히는 거 아니야? 내 계좌가 아니라 내 멘탈이 레버리지 되는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TQQQ, QLD, 그리고 비슷한 레버리지 ETF를 도대체 어떻게 사야 덜 멘탈 털리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현실적인 매수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월급쟁이, 직장인, 병원 다니시는 분들 기준으로 내 월급에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사면 좋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간단히 감부터 맞추고 갈게요.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따라가려는 ETF예요. 나스닥이 하루에 1% 오르면 이론상 TQQQ는 3% 정도, 반대로 1% 떨어지면 마이너스 3% 정도 같이 움직이죠. QLD는 같은 나스닥 100인데 2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TQQQ보다 덜 미친 친구, 약간은 덜 난이도 높은 공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형이 말한 URO는 보통은 UPRO 같은 3배 레버리지 S&P 500을 떠올리는데 이름이 뭐가 됐든 지수를 2배, 3배로 확대해서 먹는 애들은 원리가 다 비슷합니다.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수익도 확대되지만 변동성도 멘탈 데미지도 같이 확대된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언제 사냐보다 어떻게 비중을 나누고 어떻게 분할해서 사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깔고 가야 할 건 생존이에요. 레버리지 ETF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수익률부터 생각하거든요. 와,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면 3배면 개꿀 아니냐?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라 내 계좌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가 났을 때 나는 이걸 버티고 더 살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말씀드릴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전 재산 X, 전세 보증금 X, 퇴직금, 집 팔아서 나온 돈 X. 그냥 딱 이렇게 정하면 편합니다. 이건 잃어도 생활이 안 무너지는 돈, 최소 35년은 안 쓸 돈으로만 들어간다. 이 기준이 안 서 있으면 레버리지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잠을 못 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 번에 사지 않는 것입니다. TQQQ, QLD 같은 애들은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바닥 같다 싶은 지점에서 또 미끄러지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 마음 먹고 좋아 보이네 하고 전액 매수하면 10중 8구 그 다음 날부터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좀만 더 기다릴걸. 이제 빠지는데 또 살 돈이 없네. 그래서 미리 가격 구간을 나눠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TQQQ 가격을 머릿속에서 100이라고 잡고 시작해볼게요. 100 근처에서는 내가 TQQQ에 들어갈 전체 금액 중에 약 30%만 산다. 만약 거기서 10% 정도 빠져서 90 근처로 오면 그때 다시 30%. 그리고 80 근처, 그러니까 대략 마이너스 20% 수준까지 빠지면 남은 40%를 산다. 이런 식으로 내 총 투자금부터 정해놓고 그걸 3등분, 4등분 해놓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물렸을 때 더 살 돈이 남아있어야 레버리지는 지옥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 여기에 시간 분산을 하나 더 얹어두면 훨씬 편해져요. 우리가 월급을 한 번에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어떤 날 딱 한 번에 몰아서 매수하기가 쉬운데 이걸 조금만 쪼개면 리스크가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레버리지 ETF에 한 달에 100만 원 쓸 거다라고 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월 초에 40만 원, 월 중말에 60만 원. 이때도 그냥 아무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빠졌을 때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달마다 정해진 돈 가격이 빠질수록 조금 더 많이. 이 패턴을 만들면 그때그때 감정에 휘둘려서 지금이 바닥인가? 더 빠질까? 이런 고민을 덜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TQQQ와 QLD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감을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 내 미국 주식 계좌가 100이다. 그 중에서 레버리지 ETF에 50 정도를 쓰겠다고 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50 안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TQQQ 30, QLD 20. 이렇게 섞어두면 계좌 전체로 보면 TQQQ에 직접적으로 목숨을 거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공격적인 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용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QQQ는 지수가 크게 빠질 때마다 계단식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QLD는 좀 더 평소에 매달 정해진 날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TQQQ 하락장에서 줍줍하는 공격수, QLD 평소에 계속 뛰고 있는 꾸준한 미드필더. 이런 느낌으로 포지션을 나눠주는 거죠. URO, UPRO 이런 다른 레버리지 ETF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지수를 따라가든 배수가 2배, 3배만 붙는 순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너무 키우지 않을 것.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가격이 빠질수록 나눠 살 것. 시간을 분산해서 월급날 한 방에 올인하지 않을 것. 종목이 바뀌어도 이 세 가지 뼈대만 유지하면
적어도 감정적으로 휘둘리다가 고점에 사고 바닥에 손절하는 패턴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론적으로는 나스닥은 장기 우상향, TQQQ를 길게 들고 가면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중간에 계좌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겁먹고 팔고 있을 때, 뉴스는 미국 주식 끝났다 난리를 칠 때, 그 상황에서 계속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멘탈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ETF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부자 되는 필수 코스가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격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을 위한 선택지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범위대다가 아니고 어차피 레버리지를 할 거면 최소한 이 정도 원칙은 깔고 가자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TQQQ, QLD 그리고 비슷한 레버리지 ETF들에 대해서 어떤 녀석들인지, 왜 비중분할 시간 분산이 중요한지, 그리고 예시로 계단식 매수 방법까지 대화하듯이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TQQQ나 QLD 들고 계신 분들, 내 매수 타이밍, 내 비중이 괜찮은지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에 본인 상황을 살짝 적어주세요. 제가 공부용으로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레버리지로 인생에 레버리지 거는 게 아니라 자산의 일부만 계획적으로 길게,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